안녕하세요. 저는 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박나영이라고 합니다. 요즘 소규모 1인 사업장이 많이 생기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소규모 사업주를 위한 노동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오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같이 해주실 김영롱 노무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경북에서 활동 중인 김영롱 노무사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놓치기 쉬운 5가지 노동법. 지금 시작할게요. 네, 노무사님. 제가 요새 알바를 새로 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사장님이 저에게 주시지 않고 회사에 보관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내용을 좀 확인하고 싶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사장님들께서 가장 많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근로계약서를 뭔가 이제 학생이나 직원이 조금 이제 적응했을 때 아니면은 일정 기간 지나서 쓰는 거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근로계약서는 하루만 일을 하더라도 작성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고 교부를 해야 하는 부분도 근로기준법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계약서를 이제 작성하고 또 교부하지 않았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장님께 잘 안내드리고 그거 서면으로 한부 복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부득이한 경우에는 휴대폰 사진으로 이제 찍어 가겠다라고 해서 꼭 본인의 계약서 내용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새 빵집에서 알바를 하는데 어제도 알바를 하다가 손가락을 대었거든요. 이런 산재가 발생했을 때 제가 사장님한테 말씀드려야 할 내용이나 사장님이 알아셔야 할 내용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일을 하다가 다치는 부분은 최대한 이제 발생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일의 특성이나 아니면 출퇴근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에 이제 보통 흔히 산업재해, 산재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제 산재는 예전에는 사장님한테 저 산재 신청하겠다 해서 사인을 이렇게 받도록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러한 부분이 산재 신청하는데 조금 어렵다 보니까 근로자는 이제 사장님한테 이렇게 일을 하다가 다쳤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제 되고, 사장님들께서 꼭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이제 직원이 어떠한 일을 하다가 다쳐서 3일 이상 휴업을 해야 하는 경우, 예를 들면 입원을 하거나 아니면 병원에 이제 통원하면서 3일 이상 회사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조사표라고 하는 한 장짜리의 양식에 어떠한 경위로 사고가 났는지 그러한 부분을 관할 노동청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는 기간이 사고가 난 다음부터 한 달 이내거든요. 그래서 한 달 이내에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산재 신청과는 별개로 꼭 해주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네. 꼭 하셔야 되겠어요. 네, 꼭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제가 몇 개월 뒤에 이제 제가 4학년이라서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알바를 관둬야 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전에 30일 이전에 무조건 사장님께 그만둔다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적혀져 있더라고요. 근데 30일 전은 제가 사장님하고 살짝 불편해질 것 같아서 그렇죠. 그냥 그만두기 전에만 얘기를 하면 안 될까요? 네, 보통 이제 근로계약서에 퇴사 통고 기간을 2개월 전, 3개월 전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회사도 꽤 많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보통 이제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라 아니면 좀 최대한 한 달 정도는 우리도 이제 직원을 새로 뽑는 기간을 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달라라고 한 취지에서 30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두는 건데, 그렇게 근로계약서 상에 퇴사 통고 기간을 정해놓는 경우에는 어쨌든 사장님과 근로자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 기간만큼 통보하지 않은 날만큼 내가 무단으로 결근했다라고 처리될 수 있어요. 그래서 퇴직금을 만약에 받게 됐을 때 퇴직금은 보통 마지막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급여가 무단 결근을 했기 때문에 확 줄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퇴직금이 줄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30일이라고 하는 통보 기간은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아르바이트를 관두고 취업을 하게 됐을 때 저한테 돌아오는 청년에게 주는 혜택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네, 그 청년이 이제 취업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뭐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여러 제도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제 제도는 청년 내 채용 공제라고 하는 네, 적금 형태의 그런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그 근로자가 이제 최종학교 졸업을 하고 그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기간이 12개월 이내인 경우에 그 근로자가 2년 동안 매달 12만 5천 원씩, 그럼 2년 동안 넣으면 300만 원이거든요. 내가 300만 원만 넣으면 2년 뒤에 정부에서 그 600만 원, 그리고 기업에서 300만 원, 그럼 총 1200만 원의 그 공제 부금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 내일 채용 공제는 직원에게는 내가 300만 원을 넣었지만 1200만 원이라고 하는 적금을 받는 그런 혜택도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훌륭한 인재를 2년 동안 어쨌든 고용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어서 이 제도를 제일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회사가 청년을 고용했을 때 받는 그런 혜택 같은 건 또 따로 있나요? 네. 보통 청년이라고 하면 나도 마음만큼은 청년이다라고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네. 청년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만 15세부터 만 34세를 이제 칭합니다. 그래서 그 만 15세부터 만 34세의 청년을 채용한 기업은 그 어떤 채용에 대한 장려금이 매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이제 2022년도에 채용 장려금 중에 하나는 가장 큰 금액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청년도약 일자리 장려금이라고 해서 청년을 고용하고 이제 1년 동안 월 80만 원씩 기업에 이제 지원되는 지원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채용에 대한 지원금은 매년 정말 제도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관할 고용센터에 꼭 확인을 하고 이제 그 요건에 맞는 그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채용과 관련된 지원금 외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직원을 이제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전환을 이제 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장님들도 꽤 많이 계신데, 그런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라고 하는 또 지원금이 있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학생이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취업을 하고 나서도 좀 더 대학원을 다니고 싶다? 아니면 나의 노후를 위해서 다른 뭔가의 자기 개발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 근로 시간을 좀 줄이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아니면 뭐 육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 그 회사의 배려와 그리고 근로자의 그런 요청에 의해서 그런 뭔가 제도가 운영이 됐을 때는 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라고 하는 또 그런 지원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마다 이제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이 되어야지 이게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도 있고, 그리고 지원금을 이제 신청할 때 가장 많이 놓치시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인위적으로 감원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인위적인 감원이라고 하는 거는 대표적으로 공고사직이나 해고를 말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어떠한 채용이라든지 그런 고용유지 장려금을 받으면서 그 직원이나 아니면 그 직원이 아니더라도 동료 직원을 그냥 뭐 경영상의 이유로 내보냈을 때 이제 받던 지원금도 돌려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세한 지원금에 대한 내용은 꼭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놓치기 쉬운 5가지 노동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꿀팁 주신 김영록 노무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 이외에 질문해 주실 것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대구노동권익센터로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인사드릴게요. 안녕!